꽃님이님들 말하는 대로 우주꽃길로 가봅시다. 지금 집을 2채 이상 갖고 계신 분들, 오늘 이 영상은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버티면 된다는 생각, 오르면 팔면 된다는 생각, 이 두 가지가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위험한 착각이 될 수 있습니다. 숫자로 시장을 읽어온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요즘 분위기는 분명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달라지는 게 느껴지시나요? 아직 잘 모르시겠다면 오늘 이 영상이 꽃님이님의 시각을 완전히 바꿔드릴 겁니다.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종료가 현실화되면서 다주택자들의 계산기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일부 지역에서는 매물이 눈에 띄게 늘고 있고 조용했던 시장에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세금 몇 % 더 내는 문제가 아닙니다. 보유 전략 자체를 뜯어 고쳐야 하는 국면이 온 겁니다. 더 무서운 건 시장 심리입니다. 매물이 쌓이기 시작하면 분위기는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변합니다. 예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심리가 먼저 무너지면 숫자보다 더 큰 손실이 생긴다는 점입니다. 꽃님이님은 지금 자산 구조가 이 변화를 감당할 수 있는 상태인가요? 최고 세율 구간이 적용될 경우 체감 부담은 상상을 훨씬 넘습니다. 막연히 버틸지 팔지 고민만 하다가 타이밍을 놓치는 분들을 저는 수없이 봐왔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세금 구조 변화가 시장을 어떻게 흔드는지, 그리고 이 격변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짚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이 꽃님이님의 자산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오늘 내용 중에 미처 생각지 못하셨던 대목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어떤 부분이 가장 와닿으셨는지 지금 바로 댓글로 남겨주세요. 얼마 전 상담을 했던 62세 이정훈님 이야기를 먼저 드려야겠습니다. 렌트를 코앞에 두고 계셨고 서울에 아파트를 2채 갖고 계셨습니다. 한 채는 직접 사시는 집, 한 채는 오래전에 투자 목적으로 사두신 집이었죠. 처음 상담이 시작됐을 때 이정훈님의 표정은 꽤 여유 있어 보였습니다. 그냥 두면 오르겠지, 오르면 팔면 되지 라는 생각을 갖고 계셨으니까요. 그런데 세금 구조와 정책 방향 이야기를 하나씩 꺼내기 시작하자 표정이 달라지셨습니다. 집값이 올랐다는 사실은 알고 계셨지만 실제로 그 집을 팔았을 때 손에 줄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해 본 적이 없으셨던 겁니다. 상승분만 보셨지 세후 금액을 본 적이 없으셨던 거죠. 이 차이가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처음에 이정훈님은 일단 버티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팔면 손해 같은 느낌이 드신다고요? 그런데 세율 구조를 하나하나 직접 계산해 보시고 나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단순히 집값이 얼마 올랐는지가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내 손에 남는 돈이 얼마인지를 따져보니 체감이 전혀 달랐던 겁니다. 결국 이정훈님은 투자 목적으로 갖고 계시던 주택을 일부 수리한 뒤 가격을 현실적으로 조정해서 매도 준비를 하기로 방향을 바꾸셨습니다. 무리한 기배를 덜어내고 맨정하게 전략을 조정한 것이죠. 그리고 그 결정이 옳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작은 계산의 변화가 큰 결정을 바꿉니다. 감정이 아니라 숫자를 보셔야 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꽃님이님의 자산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이 채널은 꽃님이님의 건강한 노년과 안정적인 자산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지금 무엇을 점검해야 하는지, 그리고 당장 오늘부터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왜 이런 변화가 생겼는지, 세금 구조가 어떻게 시장을 뒤흔들고 있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세금 구조, 막연하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기본 세율에 추가 세율이 더해지는 구조라는 것, 그리고 고가 차익 구간에서는 그 체감 부담이 얼마나 커지는지를 직접 계산해 보신 분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국세청 자료를 보면 누진세 구조에서는 고소득 구간일수록 실효세율이 급격히 상승한다는 게 수치로 확인됩니다. 예를 들어 차익이 클수록 부담이 선형으로 늘어나는 게 아니라 가파르게 뛴다는 뜻입니다. 68세 박영수님은 15년 넘게 보유해온 아파트를 드디어 팔아야겠다고 결심하셨습니다. 오랜 시간 기다린 만큼 충분히 올랐다고 생각하셨고 매도 이후의 계획도 다 세워두셨죠. 그런데 예상 세후 금액을 직접 계산해 보시고는 한동안
말을 잃으셨습니다. 오른 금액이 아니라 실제 손에 남는 금액이 기대와 너무 달랐던 겁니다. 매도 전에는 반드시 예상세액을 구체적으로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단순히 집값이 얼마 올랐는지만 보고 판단하시면 결정적인 오판을 하게 됩니다. 매물이 늘어나는 흐름도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일부 인기 지역에서도 매물이 단기간에 증가하는 현상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보면 매물 건수 증가가 가격 변동성 확대와 연관성이 있다는 게 반복적으로 확인됩니다. 아직 급락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는 신호는 충분히 읽힙니다. 59세 김성호님의 경우가 딱 그런 사례였습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매물이 거의 없어서 가격이 꽤 강하게 유지되던 단지였는데 최근 들어 매물이 갑자기 늘어난 걸 확인하시고 전략을 바꾸셨습니다. 아직 가격이 크게 꺾이지 않았을 때 움직이셔야 했으니까요. 관심 지역의 매물수 변화를 꾸준히 체크하시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물론 매물이 늘어난다고 해서 바로 급락으로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변화의 신호를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꽃님이님이 관심 있는 지역도 최근 매물이 조용히 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공급 문제는 좀 다른 각도에서 봐야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세금과 매물 증가가 시장을 압박하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공급이 구조적으로 부족하다는 현실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향후 입주 물량은 과거 평균 대비 낮은 수준으로 예고돼 있습니다. 이 말은 단기 흔들림이 있더라도 중장기 수급 구조는 여전히 공급 부족 쪽으로 기울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70세의 최민수님은 바로 이 점 때문에 보유 전략을 유지하기로 하셨습니다. 단기 세금 부담은 인정하되 장기적으로 공급이 줄어드는 구간에서 자산을 섣불리 정리하는 건 오히려 손해라고 판단하신 거죠. 단기 세금 변수와 중장기 공급 변수를 함께 보셔야 합니다. 한 가지 변수만 보고 결정하시면 위험합니다. 단기와 장기 두 가지 시계를 동시에 갖고 계신가요? 실거주 유주택자라고 해서 마냥 안심하실 수는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실거주주 여부와 보유 기간에 따른 세제 혜택이 앞으로도 지금과 똑같이 유지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조세재정연구원 보고서에서도 보유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는 게 확인됩니다. 65세 오정현님은 장기보유공제 축소 가능성 이야기를 들으시고 남들보다 한 발 먼저 준비를 시작하셨습니다. 이미 검토를 끝내놓고 움직이시는 것과 발표 이후에 부랴부랴 대응하는 것은 결과가 다릅니다. 지금 본인의 실거주 요건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막연한 소문에 휘둘리실 필요는 없지만 정확히 알고는 계셔야 합니다. 실거주 요건을 정확히 파악하고 계신가요? 매물 증가와 시장 조정기는 무조건 위기만은 아닙니다. 이 시기가 오히려 갈아타기 기회가 되는 경우가 역사적으로 반복됐습니다. 과거 조정기 사례를 보면 매물이 확대되는 시점에 거래 성사 비율이 높아졌던 경우가 있습니다. 입지가 좋지 않은 자산을 정리하고 핵심 입지로 이동하는 전략은 시장이 강세일 때보다 조정기에 오히려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타이밍을 잘 잡으신 거죠? 다만 자금 여력을 냉정하게 계산한 뒤에 움직이셔야 합니다. 무리한 대출을 끼고 갈아타기에 나서시면 오히려 더 큰 위험을 안게 됩니다. 지금 이 시장 상황이 기회로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위험으로 느껴지시나요? 두 가지 모두 맞습니다. 어느 쪽이냐는 꽃님이님, 자산 구조에 달려있습니다. 정책 발표는 시장 심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뉴스에서 한마디 나올 때마다 매수자와 매도자 모두 흔들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단기 발언이나 보도가 아니라 실제로 법이 바뀌는 시점과 시행 일정입니다. 발표가 나온다고 해서 바로 효력이 생기는 게 아니고 국회를 통과하고 시행령이 정해지는 과정이 있습니다. 자극적인 제목의 뉴스 한 줄에 반응해서 서둘러 결정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정부 발표 일정과 실제 국회 통과 여부를 꼼꼼하게 체크하시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소문과 자극적인 뉴스에 휘둘리지 않는 것. 이게 결국 자산을 지키면 첫 번째 태도입니다. 혹시 뉴스 제목만 보고 결정을 내리신 적은 없으신가요? 이제 단순히 팔지 말지를 넘어서 이 격변기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대응할 것인지 전략을 하나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자금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합니다. 지금 보유하고 계신 주택의 연간 유지 비용이 얼마인지 아세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대출이자,
관리비, 그리고 앞으로 변할 수 있는 세금까지 다 포함해서 1년에 실제로 얼마가 나가고 있는지를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가계부 수준이 아니라 자산 포트폴리오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표를 만들어 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인 상태에서 장기 보유를 고집하시면 시간이 지날수록 버티는 게 아니라 소모되는 구조가 됩니다. 버티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해마다 손실이 쌓이는 구조일 수 있습니다. 지금 1년에 실제로 얼마를 지출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세후 수익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집값이 얼마 올랐다는 이야기를 들으실 때 그 숫자가 세금을 다 내고 나서도 남는 금액인지를 먼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상승분과 세후 수익은 완전히 다른 숫자입니다. 세율 구간을 착각하시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 단위의 오차가 생깁니다. 예상 매도가와 예상 세금을 동시에 계산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담당 세무사나 자산관리 전문가와 함께 계산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세후 금액을 계산해도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온다면 지금의 전략이 맞는 겁니다. 반대라면 전략을 수정하셔야 합니다. 세후를 기준으로 계산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한 지역, 한 유형의 자산이 집중돼 있다면 분산 전략을 진지하게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정 지역에 부동산이 몰려 있으면 그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나 변수 하나에 자산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특정 지역을 고집하거나 오래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갖고 계시는 건 전략이 아닙니다. 외부를 정리한 뒤 현금 비중을 높이고 다음 기회를 기다리는 방안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팔라는 게 아니라 자산이 한 방향으로만 쏠려 있지 않은지 점검하시라는 겁니다. 자산이 지나치게 한 곳에 치우쳐 있지는 않으신가요? 무리한 차입, 즉 감당하기 어려운 대출은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조심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금리는 언제든 바뀔 수 있고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리하게 대출을 끌어다 자산을 늘리는 전략은 시장이 좋을 때는 수익률이 높아 보이지만 작은 변수 하나에도 전체가 흔들리는 구조입니다. 매달 나가는 이자 금액이 현재 수입과 자산 규모에서 감당 가능한 수준인지를 냉정하게 따져보세요. 대출 없이도 지금 구조를 유지할 수 있는 상태인지 아니면 대출이 빠지면 흔들리는 구조인지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대출이 빠졌을 때도 버틸 수 있는 구조인가요? 정책의 흐름을 제대로 읽는 능력이 지금 시기에는 특히 중요합니다. 누군가 한마디 발언을 했다고 또는 뉴스에 자극적인 제목이 올라왔다고 해서 그게 곧 바뀌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효력이 생기려면 법 개정, 시행령 마련, 국회 통과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 과정을 이해하고 계셔야 불필요한 공포나 흥분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정부가 발표 예정인 일정이 무엇인지, 국회에서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를 직접 확인하는 습관을 기르시는 게 좋습니다. 정책은 방향을 봐야지 하루하루 뉴스에 반응하시면 판단이 흐트러집니다. 소문이 아니라 공식 발표를 기준으로 움직이세요. 최근 관심을 가지신 정책 내용이 실제로 어느 단계에 있는지 확인해 보셨나요? 자산을 지키는 또 하나의 중요한 원칙은 조급함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시장이 흔들릴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반응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금 당장 팔아야 한다는 공포, 다른 하나는 지금 사야 한다는 욕심입니다. 두 가지 모두 숫자가 아니라 감정에서 나오는 반응입니다. 감정으로 큰 결정을 내리시면 나중에 반드시 후회하는 순간이 옵니다. 제가 25년 동안 수많은 사례를 봐왔습니다. 가장 좋은 결과를 낸 분들의 공통점은 하나였습니다. 흔들리는 상황에서도 숫자와 구조를 기준으로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감정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결정 직전에 한 번 더 숫자를 확인하는 습관, 이것만으로도 큰 실수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해드리고 지금 당장 꽃님이님이 하실 수 있는 한 가지 실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잘못된 상식은 이겁니다. 집은 무조건 오르니까 버티면 된다. 세금은 나중에 생각해도 된다. 아직 분위기가 나쁘지 않으니 좀 더 기다리자. 이 세 가지 생각이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위험한 착각이 될 수 있습니다. 올바른 관리는 이렇게 다릅니다. 세후 수익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정책 방향의 실제 진행 단계를 파악하며 자금 흐름이 마이너스는 아닌지 점검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실천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결과에서 큰 차이가 납니다. 세금 구조가 강화되면 체감 수익은 줄어듭니다. 매물이 쌓이기 시작하면 가격 변동성이 커집니다. 공급이 부족한 지역은 중장기적으로 다른 흐름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 변수들을 함께 보지 않고
하나의 관점으로만 판단하시면 중요한 부분을 놓치게 됩니다. 반대로 제대로 계산하고 움직이신다면 지금 이 격변기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조정기의 입지를 정비하고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고 다음 국면을 준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위기와 기회는 같은 시장에 공존합니다. 어느 쪽에 서 있을지는 준비와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지금 당장 하실 수 있는 단 하나의 실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유하고 계신 주택의 예상 세후 수익을 직접 계산해 보세요.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상 매도가에서 취득가를 빼고 거기에 세율 구간을 적용해서 나오는 세금을 빼보시면 됩니다. 대략적인 숫자만 내보셔도 됩니다. 감정이 아니라 숫자로 판단하시는 건 이게 자산을 지키는 출발점입니다. 꽃님이님은 이번 변화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실 계획이시나요? 버티실 건지, 정리하실 건지, 아니면 갈아타기를 고민하고 계신지 지금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꽃님이님의 한 줄이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